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인생을 바꾸는 시간관리술입니다. 일본 세상조사연구회 지엄 강성욱 옮김 경성라인 출판입니다. 부제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저자 일본 세상조사연구회는 일본과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필하는 단체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스포츠, 연예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며 개인별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시간관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쪼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집필한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관리술,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가? 조금 철학적이지만 시간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한다. 말 그대로 인생의 파트너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어, 시간에 쫓기고 있어, 시간에 얽매이고 있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없어 등등 매일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능숙하게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고 있는 걸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은 언제 그렇게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 하고 의아해할 정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시간 사용법에 불만이 있다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 사용법으로 바꾸면 된다. 1시간을 120분처럼, 하루를 30시간처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주 조금만 머리와 몸을 써서 시간을 자기 손안에 넣으면 시간은 놀랄 만큼 자신의 생각대로 흐르게 된다. 물론 실천적 기술과 노하우는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이상으로 발상의 전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입버릇인지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는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다 만나도 첫마디가 바쁘다 바빠로 시작한다.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쁠까 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유형이다. 바쁘다는 뜻의 한자는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너무 사람들 앞에서 바쁘다고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너무 바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바쁜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주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입에 담을수록 그다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정말로 바쁜 사람은 주위에 자신을 어필할 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할 것이며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도 점차 그것을 알아차리면 또 시작이군, 또 병이 도졌다고 냉랭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젊은 사람의 바쁘다는 철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년의 바쁘다는 심각하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것은 무언가의 핑계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바쁜 사람일수록 그것을 입에 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시간 관리를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일들을 처리하며 시간을 아껴서 개인 시간을 만들기도 한다. 바쁘다라는 것이 무능의 증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경솔하게 입에 담는 것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요란을 피우는 것만큼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스케줄 수첩을 보면 오후에 미팅 한 건만 잡혀있고 다른 급한 일이 없을 때 오늘은 일에 전념할 수 있을 듯 하니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자라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막상 퇴근 시간이 되고 보니 생각했던 일의 반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중에 급한 용건이 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회의가 길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왜일까 의아하게 생각된다. 원인은
긴장감 결여이다. 급하지 않은 만큼 느슨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실은 거기에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끼어드는 것이다. 적당한 긴장감은 일을 정체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이다. 일이 급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처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긴장감이 평소보다 더 의욕을 고취시켜 업무 효율을 올려준다. 무의식 중에 쓸데없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날 할 필요 없는 일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당히 바쁜 것은 사람에게 좋은 긴장감을 지속시켜주고 일의 능률도 향상시켜준다. 이것은 일을 왕성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멍하니 시간을 축내고 있는 사람보다 생동감 있게 보인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대로 말하면 긴장감이 없으면 사람은 시간 관리에 느슨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낭비하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확실히 시간은 인생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인생이 끝났을 때까지 낭비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지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중에 오늘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 이 쓸데없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시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등등 사람에 따라서 그때의 상황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헛걸음했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이다. 이것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시간을 가리킨다. 또 헛수고를 했다라는 말도 있다. 노력이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회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방문 판매를 한다. 그러나 모든 방문지에서 구입 계약을 성사시킬 수는 없다. 종일 10곳을 돌아서 한 곳에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9곳은 헛걸음이었나 하면 그렇지 않다. 어디까지나 10곳을 방문한 결과가 한 곳인 것이다. 따라서 우연히 첫 방문지에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해서 그날의 몫을 다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아니다. 모든 일에는 실패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연전연성, 백전백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슈퍼맨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실패나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일을 배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실패를 살리기 위한 교훈이라는 의미이다. 실패한 일에서 받은 타격으로 필요 이상 좌절할 이유는 없으며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 번의 실패를 2번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여 다음으로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중에는 분석이나 반성을 하기보다 먼저 변명할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더구나 변명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변명은 우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원인의 분석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교훈이나 배울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래서는 2중 3중으로 낭비만 반복할 뿐이다. 그런 변명을 생각할 시간과 머리가 있다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아무것도 득이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변명은 주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무언가 실패했다면 그것에 들여온 노력,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배운 것이 언젠가는 그 낭비한 시간과 노력을 만회하는 데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건을 찾을 때 소요되는 시간의 낭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어쩌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억해 두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몇 시간을 궁리하거나 잘못하면 반나절을 그 생각만으로 허비하는 일조차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생각해내면 괜찮지만 결국 생각해내지도 못한 채 어차피 큰일도 아닌데 뭐 라며 자위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 사이에는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에 집중도 못하고 초조함이 더해간다. 물건을 찾을 때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지 책상 위인지 얼마간 주변을 찾아보기는 하지만 기억의 실마리는 발견조차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분은 나빠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며 소모하는 것은 물건 찾기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그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메모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잊어버릴 리 없다고 생각해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 특히 평소에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이나 필기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단 무언가가 떠오를 때라는 것은 회사에서 책상에 있을 때나 계획을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전혀 일과 관계없을 때나 그런 상황일 때 문득 찾아온다. 나중에 메모를 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될 수 있으면 전용 메모장을 휴대용이나 자택용으로 나눠서 준비하면 좋다. 또 메모를 할 때는 단어만 쓰지 말고 가능하면 문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메모장을 보고 단어만 쓰여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의미에서 가능한 한 글씨를 깨끗하게 써야 한다. 기껏 써놓았는데 읽을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어느 쪽이든 기억을 의존한 물건 찾기는 많은 시간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메모를 적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어쩌면 그 메모가 거대한 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시간에 소홀한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고 약속 시간에 늦고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시간은 공유하거나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에 소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거나 빼앗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상대의 시간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사정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하거나 동료를 쉬자고 유혹하는 것도 상대의 시간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인 것이다.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오늘 저녁 한잔하러 갈까 하는 권유를 거절하면 뭐야 바쁜 척이나 하고 한잔만 하자 라고 억지를 끌고 가지만 반대로 자신이 바쁠 때에는 아무에게나 좀 도와줘 하고 주위 사람들을 성가시게 한다. 어느 쪽이든 시간에 소홀한 사람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진리가 그대로 들어맞는 사람인 것 같다. 2007년 3월 남미의 페루에서 시간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운동으로 가르시아 대통령은 지각 때문에 국민 전체가 연간 30억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산으로 환산하면 손실액은 50억 달러에 상당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은 국력을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원래 남미 국가들은 시간 감각이 둔하고 1시간 정도의 지각은 일상다반사로 늦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일도 없다고 한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페루 국민의 80% 이상이 자신은 자주 지각한다라고 자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은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루 전 대통령인 토레도 씨의 지각은 유명하다. 한 번은 3시간 이상이나 지각해서 참가자들을 기다리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 나쁜 관습을 일소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가르시아 대통령은 시간에 소홀하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악의 습관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앞장을 선 것이다.
이 숫자가 나타내는 대로 바로 시간은 금이자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여러분의 집에는 시계가 몇 개나 있는가? 대부분 헤아려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독신자라도 벽시계에 자명종, 부엌에 놓는 시계, 화장실에 소형 시계, 욕실 전용 시계 5, 6개는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자명종만 서너 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 외에 가전제품에 딸린 소형 디지털 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생각보다는 많은 시계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몇 개나 되고 있는 시계의 시간은 모두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가? 각각 조금씩 틀린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 조금씩 빠르게 해두었다는 사람도 늦게 맞춰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몇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해본 결과 의외로 많았던 것이 손목시계를 포함해서 집의 시계는 일부러 2, 3개씩 빠른 상태로 해둔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빠르게 해두는 편이 지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라고 했다. 7시에 맞춰둔 자명종 시계로 일어나면 사실은 7시 5분 전에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5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어서 2, 3번 그렇게 반복되면 시간을 5분 빠르게 해뒀다라는 사실이 입력되어서 결국은 그것을 전제로 행동하게 된다. 잘못하면 기껏 7시 알람으로 눈을 떴는데 아직 5분 더 잘 수 있다라고 방심해서 30분을 우물쭈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쩌다 시계가 늦어진 경우 이외에는 시계를 의식적으로 늦게 해두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 7시 기상 예정이 사실은 7시 5분이라면 바쁘기만 할 뿐 아무런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집에 있는 시계 중에 어떤 것을 빠르게 해두고 어떤 것은 느리게 해두는 것도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시계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래서는 시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집안의 시계는 가능하면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원래 시계 바늘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스스로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는 욕구의 발로이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시계 바늘을 움직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일 뿐 절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곁에 있어주는 인생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겸허하고 사이좋게 착하고 능숙하게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시간의 달인은 시간을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